금방 부자가 되고 쉽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 조금씩 뭔가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라는 걸 느끼는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빚 못 갚겠다고, 채무 조정해달라고, 개인회생 하겠다고, 파산하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드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연쇄하고 나자빠지는 이들이 폭등하고 있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유예시켜주면서 계속 미루고 또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된 겁니다. 망해야 될 사람들은 망했끔 길을 터주는 것도 방법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들의 인생이 파탄나는지를 우리는 많이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뭐 증발한 인간들, 그러니까 야반도주하는 인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들이 왜 야반도주를 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아니 가지고 있는 터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요? 왜? 빚을 감당 못하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면요, 자신의 원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자신의 원래 신분을 유지 못하죠. 신분 유지 못하고 그냥 유령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유령인간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려면요, 저기 시골에 저기 뭐 다 쓰러져가는 주유소에 그냥 현금으로 월급 100만원 받고 그냥 수식 제공받으면서 그냥 소주나 먹으면서 그냥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김씨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면서 이제 되게 무시당하면서 되게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 폭증하겠죠. 일가족 이제 자살도 되게 많고요. 요새 뉴스 보기가 겁나는 게, 뉴스 보면 갑자기 한강에서 뭐 시체가 떠올랐다 그러고 뭐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요. 게다가 요즘에는 미친 개또라이 같은 그런 이제 사건들도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세상이 좀 겁나는 거죠. 20대 남성이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60대 여성이 이제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개를 보고 개가 이쁘다고 이렇게 개를 좀 이렇게 쓰다듬어 줬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여자가, 그 60대 할머니가 그 남성을 신고를 했어요. 성추행으로. 경찰서 가서 그 남성이 알고 봤더니 뭐 성기가 노출됐다라고 그 60대 할머니가 그렇게 신고를 했대요. 성추행이라고. 뭐라 알고 봤더니 그 경찰서에 과잉 이제 자백을 요구하는 수사로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60대 그 할머니가 뭐 왜 그런 이제 일을 벌였을까? 누군가에게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듣고 있잖아요. 그 합의금 뭐 요구하는 장사, 이런 수작질하는 그런 것들을 듣고 아마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뭐 빚이 졌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돈 벌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요새 여성들한테 뭐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한다고 하죠. 옛날에 사귀던 남성 뭐한테 뭐 성폭행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 뭐 그런 식으로 신고하면 그냥 걸려든답니다. 이런 개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남성이 여성을 멀리하고 더 이상 이제 정상적인 연애나 이런 것들을 이제 꺼려하는 거죠. 여성이 남성을 꼭 잡아먹을 그런 괴물처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여성이 보호받아야 될 존재고 남성이 좀 더 희생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고정관념도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요새는 남성도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고 정말 쉽지 않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남성들에게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더 우려스럽고 더 깝깝하고 더 답답한 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점점 이제 남녀 갈라치기, 노인과 젊은이 갈라치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기득권들이, 저 윤석열 정부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제 국민들을 계속 이렇게 세뇌시키고 계속 힘들게 만들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 분수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 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한 모습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사는 게 우울해지고 괴로워질 것 같습니다. 뭐 겉으로 볼 때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우아하게 멋있게 살아가고 싶죠. 그렇게 사는 게 되게 멋이고 되게 인생의 욜로인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대가는 누가 치를 건데요. 좋은 새 아파트에, 좋은 학군에, 좋은 지역에 괜찮은 아파트에 살고 싶죠. 쾌적한 곳에서 누구나 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감당 못하면요,
그럼 이제 가지고 있는 돈 다 뺏기고 빚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은데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자신의 현실에 걸맞게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이. 세상 사는 게 그냥 되는 게 있던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대비해야 되고 좀 더 사력 있게 지내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좋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려하고 염려하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자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까불어대다가요 인생이 매우 우울해집니다. 지금은 너무 거품들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거품들이 꺼지긴 할 텐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죠. 지금은 2024년 7월인데 앞으로 한 2, 3년은 지나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죠. 대략 한 26년쯤부터 뭐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6년쯤부터 내년은 이래저래 2025년 7월 1일은 스트레스 DSR 100% 적용하고 가상금리 부과되고 빚진 사람들이 심상치 않다는 걸 좀 느끼고 이제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그로 인한 실제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는 2027년쯤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운 시간들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거. 뭐 확 망하고 새로 다시 시작하면 좋을 텐데 그러기 쉽지 않은 거고. 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뭐 2.5%니 2.6%니 계속 올라간다라는데 실제 서민들의 삶은 극도로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게 금방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더 두고 보고 더 지켜보고 더 살펴보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다라는 거, 더 막막하다라는 거 명심해야겠죠. 더 우려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두고 보고 또 따져보고 해야 되는 시간들이 아마 우리에게 꽤 길게 올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실리에 맞게 현명하게 영리하게 살아가는 걸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염려하고 생업에 집중하고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의 길씩 다듬어 나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예사롭지 않은 게 지금입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